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범 PD 한 PD입니다. 자, 굶어 죽기 딱 좋아 국민 자격증이라는 이것 응시 자격자 7만 명이 최저다. 자, 요 카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자, 이게 최고 인기가 좋았을 때가 2020년 부동산이 급등할 때는 인기가 있고 부동산이 폭락할 때는 인기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매달 1200곳이 문을 닫아요. 물론 매달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매달 문을 닫는 사람이 창업하는 사람보다 지금 많아요. 확실히. 자, 그 공인중개사의 지금 현재 영업사항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하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그리고 저도 부동산을 오래 했으니까 부동산을 해야 되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제가 잘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없으면 이게 내 길이 아니다 하면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 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가장 적다 이거예요. 7년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합격자가 42,615명.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자, 이 중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10,000명도 안 되겠죠? 10,000명도 안 되죠. 매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합격률은 23%.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장롱 자격증이죠. 그죠? 고생만 해놓고 생전 써먹지도 않는 거야. 그런 분들이 태반이야. 근데 여러분들 뭐로 이걸 따가지고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죠? 물론 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뭐 몇 개월 공부해서 따시지만 평범하신 분들은 그냥 2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도 많아요. 2년 이상.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자, 28만 7,756명이 시험을 봤다 이거야. 그죠? 지금 뭐 수능이 한 40만 명 본다고 하면 지금 공인중개사가 28만 명이니까 이게 40대, 50대의 수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자, 지난해 대비 시험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 응시자는 6만 4천 명 감소했다. 뭐 부동산 가격이 똥값 되니까 그죠?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1, 2차 합친 합격자도 2만 명 가까이 줄었다. 그러면 전에는 한 5만 명 이상 합격했다는 얘기네요. 5만 명, 6만 명. 야, 이건 뭐 그냥 합격 자격증을 남발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너무 많은 합격자를 내보내는 것도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그 요번에 그 전세 사기에 같이 공모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등쳐먹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놈들 뭐 자격증을 빌려서 했던지 어쨌든 자, 이렇게 응시자가 7년 만에 최소치이다. 합격자도 최소다. 자,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이 공인중개사 성격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일단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 해보고 딱 보고 나는 안 맞는다.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모든 그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딪혀가면서 그리고 엄청난 그 항의가 돌아요. 여러 가지 문제 과정에서 그것도 잘 미끄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분위기 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공인중개사 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만둔 거야. 이게 손님들하고의 어떤 관계, 그죠? 손님들하고의 관계를 풀어가는 점, 거래를 풀어가는 점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게 거래 계약을 하려고 하면 내 입장과 손님 입장은 틀린 거거든. 내 입장은 당연히 가격 싸니까 이거 당연히 거래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손님들은 확신이 없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거든. 그러다 보면 답답한 과정이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아예 나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저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은퇴 후에는 뭐 그때는 또 다른 일 하겠죠. 그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1인 지식기업으로 이제 저는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뭐 부동산을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나중에도.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 저 같은 사람도 안 맞으면 웬만한 사람 맞지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와이프한테 밀었죠. 그렇죠. 저는 부동산 하는 것 자체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려면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만큼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대신에 와이프한테 자격증을 따라 해서 와이프가 공인중개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와이프는 또 성격도 잘 맞고, 그런 서비스 업종에 성격이 맞는 거야.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공인중개사는 서비스 업종이다. 아주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부드럽게 처리해야 돼. 근데 남자는 말투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세종시 같은 데서는 이제 주로 거래하는 게 아파트잖아요. 뭐 땅은 이제 남자들이 하지만 땅이라는 게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주로 아파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거는 주로 여성들을 상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여성들을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여성들도 남자 부동산 사장님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 좀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자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맞더라. 근데 여자들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 중에 그나마 적성에 맞는 사람은 10 중에 3밖에 안 되더라. 통계적으로 10 중에 3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생각보다 못 벌어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뭐 벌 때는 조금 벌어요. 벌 때는 좀 버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나 시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시장이 좋을 때가 10일 중에 3일이면 7일은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부부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해서 이걸 먹고 살겠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경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나마 이제 공인중개사 체질에 맞는다고 하면 여자는 사무실을 하시고 남자는 직장을 다니시고, 그죠? 은퇴 후에도 남자는 부동산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건 뭐 적성에 맞으면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가성비가 떨어져. 가성비가. 여러분들 남자도 뭐 은퇴 후에 할 일들 많거든요. 그 아파트 예를 들어 주택관리사 따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 요즘은 한 400만 원 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에서 400만 원 벌 수 있겠어요? 못 벌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못 벌어. 그리고 장이 평균적으로 노말할 때도 한 400만 원 가져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둘이 붙어 있잖아. 와이프하고 남자하고 둘이 붙어서 4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한 월급 400만 원 받는 아파트 소장을 하는 게 낫지. 그죠? 아니면 다른 뭐 자격증을 따서 어디 가서 300만 원 받던 400만 원 받던 500만 원 받던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거야. 기회비용이 날라간다. 내가 어떤 그 수입원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은데 그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몇 년 썩어봐. 어떻게 되나. 그죠? 자, 그 사이에 나는 딴 데 가서 뭐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계속 돈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낫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둘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어디 직장을 다니면 내가 의료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내가 받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일도 많아졌고, 직종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저거 뭐 따봤자 뭐 써먹지도 못할 거 뭐 굳이 따겠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이제 구독자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를 들어 기술 자격증 따라. 기술 자격증. 아니면 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요즘은 법무사도 따더라고. 그죠? 법무사 따시든지 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던데 감정평가사. 그죠? 아니면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도 괜찮은 것 같아. 제 인근에 이제 그 손해사정인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빠. 그 사람들 무지하게 바쁘더라고. 뭐 손해사장인은 뭐 그리고 노무사도 좀 어려운데 뭐 손해사장인은 조금 공부하시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대학 나오시고 무엇이 공부에 조금 자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손해사정에는 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이 많다고. 그죠?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 하니까 그 속에서 또 경쟁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러시던지 아니면 난 조금 더 잘하면 세무사를 따시던지 어떤 분들은 법무사도 따더라니까. 그죠? 그렇더라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저도 이제 자격증 하나 또 따가려고 조금 어려운 자격증인데 기술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낫지.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는 게 낫지.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린다는 것은 굉장히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 각 지역에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이미 터줏대감들이 있어.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한 5년, 10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 손님을 다 깔고 앉아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 공인중개사의 시간과 노력, 뭐 그것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격증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말한 것들, 아니면 조금 좀 난이도가 낮은 뭐 전기 기사라든지, 그죠? 그런 것도 따가지고 전기 기사도 어려워요. 절대 낮진 않아요. 뭐 그런 거 따가지고 뭐 취업해도 300만 원은 받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그죠? 그런 기술 자격증이라는 것은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가치가 올라가. 왜냐하면 내가 자꾸 많은 걸 경험하고 기술이 늘잖아.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무원이었는데 뭐 토목, 건축 쪽에 좀 이 관련 일을 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기술 자격증에 뭐 고급, 특급을 가지고 나오잖아.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감리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나가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다. 이제는 뭐 부동산도 이미 꼭지를 쳤고 당분 뭐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 이 하락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의 개발에 투자해서 나의 가치를 밸류하셔라. 그게 훨씬 낫다. 그런 점에서 이 공인중개사는 점점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따봤자 대부분이 장롱으로 갔더라. 라는 얘기예요.